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알바는 모두 기뻐하고 사장은 모두 근심에 쌓일까요? 보다 원초적인 질문. 알바와 사장은 적일까요? 동지일까요? 더욱 심각한 사실은 알바를 비롯한 저임 내지 임시직 노동자의 이익은 누가 대변했고 과연 최저임금의 인상에 누가 기뻐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점주의 평균 수입은 월 220만 원이고 이는 노동시장 평균 임금 월 280만 원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알바생보다 못 버는 사장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계형 알바의 생계형 사장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 사장의 수입은 실제로 자신의 임금이고 자신의 투자비는 회수는커녕 이자도 못 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는 그래도 낫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임금을 벌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만약 알바를 고용하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간과 기계의 노동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점주나 자영업자는 자신과 가족의 노동을 무한대로 투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강도와 시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계나 로봇은 강도와 시간을 늘려갈 수 있고 실제로 역사는 그 같은 변화를 혁신이라 반깁니다. 사장님 나빠요. 악덕 사장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시에 불성실한 알바도 역시 존재합니다. 아무 말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알바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부는 출근하지 못합니다. 알바 나빠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악덕 사장과 불성실 알바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고 그 다리에는 언제든지 전운으로 휩싸입니다. 분명 적인 것입니다. 누가 적대 감정의 원인을 제공했건 양자 사이에 전운이 팽팽합니다. 악덕과 불성실을 제외하고 양자 사이의 적대감은 임금 액수에서 비롯됩니다. 한 푼이라도 많이 받고 싶고 한 푼이라도 적게 주고 싶은 양자의 생각 차이에서 적대감은 싹틉니다. 최저임금은 분명히 헌법이 정하는 강제적 조항입니다. 국민으로서 인간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강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계의 최저 수준인 기본에 대한 생각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가 속한 경제적 집단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시장의 조절 기능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과 배치되면서까지도 억지로 강제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해지거나 다른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무리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이 무조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결정되어도 문제입니다. 지불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만 못하는 수입을 확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더욱이나 정치적 결정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불하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배려하면 지불받는 사람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지불받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배려하여도 그 반응은 뻔합니다. 그래서 제3자와 당사자가 함께 협의하면 좋으려면 우선 제3자가 문제입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제3자 역할을 담당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화는 진행되고 실행도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당사자로서 협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작 당사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으로 진짜 대립하는 사람들이 협의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고 마치 각각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아니 자처하는 사람들이 협의에서 당사자 자리에 앉는 경우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 협상이 그렇다고 봅니다. 알바와 사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알바보다 덜 받는 사장과 사장보다 덜 버는 알바가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냈을까요?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대 노조에 가입한 운동가,
아니, 알바는 물론이고 우리 사장님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대변자로 섰습니다. 물론 상대도 그 같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의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생계형 알바와 생계형 사장이 빠진 회의는 최저임금을 단순히 현실에 부합하지는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참석자 자신들의 눈에 맞춰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비현실적인 세상 인식에서 그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신의 임금이나 수당이 자연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생계형 알바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강도를 더 높인 생계형 사장에 의해 쫓겨납니다. 생계형 사장은 더 이상 시간과 강도를 높이지 못하고 한계점에 이른 후 문을 닫습니다. 이들이 서로 적이 아니고 동지란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서로가 서로를 상실할 때입니다.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서로 무관한 사람이 되고 상당수는 함께 노숙자로 전락합니다. 어느 한쪽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장과 그런 직원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노숙자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뭘 해줄 수 있나요?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세금으로 노숙자 천국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니, 생계형 사장과 생계형 알바가 턱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양자 사이의 경계도 턱없이 불분명합니다.